네, 안녕하세요. 큰바위 군입니다. 오늘 9월 9일 특징 테마와 특징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 은행, 보험, 지주와 같은 금융 관련된 주식과 CX과 반도체 관련된 테마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봇 AI 스마트 팩토리 테마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철강 주요 종과 중소형 철강 종목들도 역시 뭐 조선이나 뭐 이런 쪽하고도 계속 연관이 돼 있고, 오늘은 특히 좀 다른 주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테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테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세한 테마 내용들 좀 같이 보자. 증권, 은행, 보험, 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요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뭐 해당된다기보다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10억으로까지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여야 회담, 여야 뭐 영수회담이라고 하나요? 그런 회담을 통해서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증권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상상인 증권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CXL하고 반도체. CXL은 그 컴퓨터를 구조하는,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기준,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보시면 뭐 인터커넥티비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는데, 그건 말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CPU라고 하는 저희 중앙 처리 장치하고 메모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어주는 새로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지금의 기준 자체가 사실은 뭐라 그러죠? 좀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많은, 유통이 되지 않는 형태의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구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의 데이터가 서로 그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데 쓰이는 서버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메모리와 CPU의 연결 기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CX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블은 뭐 하는 회사냐고, 그런 구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칩도 만들고 시스템 뭐 구조 설계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실은 삼성, SK 하이닉스가 마블의 CXL 호환성을 통과했다라고 누가 발표하냐 하면 삼성전자도 발표하지만 마벨 같은 회사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마벨이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냐 하면 향후에 뭐 엄청 커진다고 해도 한 13, 4조 원 정도의 매출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큰 회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좀 성장성 있는 회사고 이렇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건 사실을 삼성전자가 자랑할 이야기가 아니라 마벨이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삼성전자 거랑 인텔칩을 다 돌려봤더니 잘 돌아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몇백 조 하는 회사인데 일개 한 10조 정도도 안 되는 회사가 좀 성장하는 회사라고 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런 회사들을 미국에서는 엄청 크게 쳐주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크기는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 뭐 가능한 일이기는 하죠. 그거에 따라서 다른 이제 여타의 부품업체나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는 거니까 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좋은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의 공정 반입에 대해서 연단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좀 까다롭게 되는 형태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반도체가 조금 더 반사의 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로봇 AI 스마트 팩토리는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요,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H빔 같은 거 있잖아요. 철골조. 그런 데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 근데 아파트 건설은 철골로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철근 부분이 들어가죠. 어쨌든 간에 철근이라도 철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K스틸법이라고, 제철 산업을 좀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담은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국내 산업을 좀 보호하고, 그리고 이 철강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다음 친환경 철강, 수소 환원법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뭐 그죠? 그런 것들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동일스틸럭스라고 하는 회사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은 동일스틸럭스가 상한가를 간 거는 중소형 철강 테마에 속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스가라고 하는 그 조선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성향으로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 동일스틸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증자가 완판이 되면서 그런 영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스틸럭스는 이따가 제가 종목 해설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상한가를 계속 때리면서 급한 상승을 이뤄냈는지 어느 정도 짐작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동일스틸럭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 석유화학 구조조정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 산업적인 바탕들이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원가 부담이 완화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국 이게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까지 러시아가 어디 석유 팔 데가 없었잖아요. 러시아도 상당히 많은 석유를 생산해내는 업체인데 서방에서 잘 안 사주니까 그래서 중국에다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인도가 그 석유화학에서 일단 원가를 싸게 받으니까 국제유가보다 무조건 싸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원가 자체가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에도 그런 영향이 적지 않았죠. 인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을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원가 경쟁력을 싸게 유지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중국도 아무래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죠. 그동안에 너무 많은 그 생산량을 확보하느라고, 뭐 예를 들면 한국하고 경쟁하느라고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 외에는 사실상 경쟁 국가가 별로 없는 현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따라잡겠다고 열심히 투자를 해놨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과잉 투자 형태로 되면서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석유화학주들이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개 정도의 종목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상한가 갔던 동일스틸럭스와 삼현, 그리고 뭐 높은 제법 많이 올랐던 조선선제라든가 코리아서킷, 그 상상증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같이 보죠. 일단 동일스틸럭스부터 좀 봅시다. 동일스틸럭스 이게 주예요. 주에 주봉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갭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최근에 그리고 거래량도 제법 많았고요. 주당 거래량도. 그죠? 상당히 뭐 유의미한 어떤 움직임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8월 이후, 거의 8월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8월 5일, 8월 6일 요때쯤에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거기에 공모를 했는데 거의 뭐 99점 몇 %의 공모율로 상당히 완판이 된 상태예요. 일반적으로는요,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주가에,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기업은 똑같은데. 그죠? 주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인이 가져갈 수 있는 한 주당 이익금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유상증자는 주가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동일스틸럭스라는 회사가 어떠냐 하면 거의 적자를 반복하면서 간혹 흑자, 그런데 대량의 적자, 특히 단기순이익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매출액이 2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문제는 단기 순손실이 220억씩 됐던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주봉으로 보고, 주봉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거 좀 더 당겨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 뭐 이때까지는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성적이 이때까지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2021년이죠. 2021년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비율 한번 봐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몇 퍼센트 떨어지죠? 87% 떨어집니다. 왜요? 당연히 기업 성적이 안 좋고 매출이 안 나는데요. 매출이 거의 3분의 1토막이 났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지금 현재로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95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이것도 사실 좀 크기는 커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얘네가 자본 총계가 뭐 얼마 안 되는 회사라서 이 자체가 뭐 저기 뭐죠? 자산 총계를 따져봤을 때 자산 총계를 따져봤을 때 700억이에요. 근데 얘가 아직도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아서 정말 맨날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인데 아직도 PBR이 1 이상이란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사실상. 그죠? 자산보다 뭐 이제 PBR이 1 언저리인 회사인데다가 매출액은 시총의 얼마냐면 20%밖에 안 돼요. 게다가 매번 매출액만큼 혹은 그 이상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란 말이죠. 그런데 유상증자가 완판돼요. 신기하죠.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건지 여기에 뭔가 야료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왜냐면 이 회사는요, 지금 존립이 위태로운 회사예요. 최근에 단기 순손실이 거의 지난 3, 4년 동안에 한 700억 정도 납니다. 600억 정도 되겠군요. 600억 정도가 나요. 근데 이 회사 자산이 700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순손실이 700억이에요. 2021, 22, 23 요때 문제가 있는 회사잖아요, 분명히. 그죠? 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완판이 돼버려. 참 이해가 안 가는,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 그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 완판에 대한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기대감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바닥이 어디였냐면 여기잖아요. 바닥이 여기였어요. 680원.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2,600원까지, 3,600원까지 가 있네. 얼마가 올랐다? 한번 보죠. 뭐. 거의 뭐 4-5번 올라가 버려요. 쭉. 거의 수직에 가깝게. 400% 상승했네요. 5배가 됐네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뭔가 조금은 야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실은 이런 정도의 뭐 사면서 그냥 바로 때려버리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유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수익이 악화되는 회사예요. 존립이 위험합니다. 네, 그런 회사인데 갑자기 올라가. 뉴스는 뭐 떴죠? 어떤 거요? 유상증자 500억 유상증자 하려고 내놨는데 499억 원치가 팔려. 496억 원이 너무 그래요. 그 정도가 팔려. 99% 완판. 누가 산 거예요 도대체? 그게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래도 저는 이게 상한가를 치고 3연상을 가서 되게 즐거우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로서는 여러분들한테 권유해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물론 이제 유상증자가 저기를 완판이 되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예측하신 분들도 있겠으나 이건 뭐 정상적인 범위 아니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제 솔직한 말씀이에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으로 봐도 900억대가 됐고 이때는 얼마였냐면 200억대 회사였어요. 전체 시총이. 그러다 갑자기 뭐 쓱 오르더니 그 다음에 유상증자로 완판해버려. 여기가 언제냐 하면 잠깐 볼게요. 8월 6일이에요. 8월 5일. 이거 저 유상증자 발표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튀어오른다. 뉴스 때리고 사람들한테 와 이거 뭔가 호재다라는 형태로 저기를 의견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저기가 되죠. 이게 유도된 거래량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솔직히 의견입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미스틸럭스는 그래서 상한가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제법 많은 약 한 1700만 주가 돌았네요. 그죠? 1700만 주, 주식수 2600만 주인데요. 최대가 1700만 주 정도까지 돌아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만들어냈고 3연상, 2연상 때리고 조정 갔다가 또 2연상 때리고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3연상 때리고 주가가 5배가 됐어요.
행복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예, 이거는 우연히 행복한 거예요. 우연히. 제가 볼 때는 우연히 행복한 겁니다. 그 정도로 보는 거고요, 저는. 그 다음에 사면 봅시다. 사면은 뭐 저기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예, 78주, 약 1년 정도 된 회사예요. 로봇 관련 회사고, 로봇,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로봇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저기다 하나 쓸게요. 뭐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회사고요. 뭐 앞으로 업력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으나, 예, 만약에 로봇이나 이쪽 기술들이 계속 발전한다면, 얘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도 기술적인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었고, 강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로봇에 활용되면서 또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일봉, 주봉 한번 먼저 볼게요. 주봉이나 일봉이랑 똑같네. 그냥 짧아서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예, 바닥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한 6,000원 선에서 만들었네. 딱 6,000원에서 만들고 지금 19,000원이니까 3배 가 있네요. 지금 뭐 조정과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3배 정도 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원래는 모양이 여기가 다 똑같아요. 보시게 되면 고점들이 16,000원 선에 지금 형성이 돼 있었어요. 원래 한번 맞고 떨어지죠. 요것도 15,000원 선까지 한 2, 3,000원 선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받았고요. 네, 그렇잖아요. 시작은 어디서 했냐면 23,000원 정도 시작을 했죠. 그랬다가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요? 6,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00%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쌍바닥 만들고, 네, 올라갔다. 그죠?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고점을 돌파하죠. 돌파하고 나서 힘을 받아서 가나 했더니 쌍바닥을 만든 것과 대칭으로 쌍봉 만들고 내려앉았어요. 어디까지? 네, 만원선까지 내려앉았어요. 여기가 만원선이죠.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뭐 회사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없었죠. 그냥 회사는 회사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고, 여기까지 빠졌었네요. 8,800원.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도전합니다. 어디요? 16,000원 선에. 그래서 도전해서 한번 찌르고 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어디까지 빠져요? 11,000원 선, 11,000원 선까지 빠졌네. 그죠? 스토리가 좀 있는, 짧지만 젊지만 사연 많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이번에 16,000원 도전하다가요, 그냥 바로 뚫고 19,000원까지 가버렸어요. 네, 저번 보시게 되면 한 번에 갔죠. 여기서 뚫으려고 할 때 뭐 거래량들이 계속 발생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예, 보시게 되면 한 방에 했잖아. 한 방에 여기에서, 그죠? 하루 동안에 정고점 뚫으면서, 예, 19,400, 2만원까지 갔네요. 그죠? 2만원까지 가면서 정고점 뚫고 거래량도 약 2,500만 주. 2,500만 주면 전체 주식의 저기고요. 전체 주식으로 보시게 되면 한 80% 정도 되고요. 유통 비율은 얘는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통 비율에 비해서는 한 3, 4회전 벌써 해버린 거예요. 그죠? 한 번에 뚫었다. 테마 타고 뚫었을 거예요. 어제 오늘 이제 계속해서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주가 주목받으면서 그런 포텐셜을 받아서 한 번에 뚫어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뚫기는 뚫고 상당히 잘 여기 240선 밟고 다시 올라갔죠. 보셨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9,000원 만원 선에서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적어도 최근에는 어디에 있었냐, 11,000원 선에서, 예, 240선을 밟을 때 한번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240선 한번 뚫은 다음에 계속 이 위에서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240선을 밟았을 때, 예, 예, 어느 정도 저기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뛰어 올랐는데,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 분석이나 아니면 재료를 분석해서 잡으시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서 튀어오르기, 여기서 튀어오를 때, 요때 이제 거래량이 약간 나타나기는 한데, 이전 거래량과 비교해 보면 이거 하나 나타났네, 두 개 나타났네, 이때 이거 확실히 올라가긴다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예상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리고 240에선 닿았을 때도 얘가 지지선이 될지 아니면 속절없이 이 선까지 1차 저지선인 9,000원선까지 밀릴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밀릴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라서. 그리고 업력도 짧기 때문에 확신이 좀 안 드는 그런 여서인데, 오늘 어쨌든 상한가를 강하게 재료와 함께 뚫고 갔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는 거고요. 제 의견이요, 올라갈 것 같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 번에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강력하게 뚫은 경우는 이현상으로 강력하게 내일도 갔으면 좋겠지만, 그 이현상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통계적으로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약간 빠지는 조정 상태 혹은 보합 정도에서 반망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틀리면 제가 되게 혼나야 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상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그거는 사실은 신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선선제라는 회사를, 조선선제라고 해서 조선에 들어가는 선제를 만드는 회사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법 오래된 회사의 인적 분할을 하더라고요. 제법 오래된 철강 관련된 회사의 인적 분할 회사고, 조선과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조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바닥권에서 지금 오래 있었어요. 뭐 이 코로나니까 코로나에서 한번 찔렀다가 쭉 올라갔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게 저는 이제 첫 번째 올라갔던 건 코로나에서 허역돼서 올라간 거니까 요거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까 한번 봅시다. 얼마나 올라갔나. 100%. 또 여기서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80%. 좀 더 빼야 되겠다. 이 아래로. 그죠? 90% 올라갔었어요. 한 100%쯤 올라가는 애, 얘는 바닥에서. 그리고 바닥을 조금 낮춰오긴 했지만, 한 100% 정도 가는 녀석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늘려보면 뭐, 좀 더 들쭉날쭉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도 뭐 길게 한번 보죠. 여기 몇 %요? 100%요. 여기만 코로나에 좀 특별한 상황. 그리고 여기를 칠 때마다 계속해서 물론 거래량 발생해 가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최근에 되게 잠잠하다가 오늘, 요게 주봉이죠.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딱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바닥에서 100%를 치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습관적으로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지금 얼마 정도 올라갔냐면 지금 딱 50% 올라갔어요. 주봉으로 딱 보시게 되면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형태로 100%까지 올라갈까?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선이 9만원 선이었고, 요 위에 선이 13만원 선이니까 여기가 50% 올라갔어요. 여기서 거의 50%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50%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 한동안 잠잠하다가 거래량이 한번 터졌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건 뭐 그죠? 이게 50% 올라갔던 선이고, 그리고 이 높낮이가 얼마 안 돼요. 9만원에서 14만원까지니까 약한 전체 주가의 50% 선 안에서 대부분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9만원 선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한 14만원, 15만원까지 갔으니까 50% 조금 더 올랐네요. 한 60% 가까이 올랐네요. 그죠? 이대로 해서 잘 가서 100%까지 갈지, 그건 좀 고민해 봅시다. 이것도 역시 급등해서요. 뭐 K스틸에다가 게다가 요즘에 마스가에다가 조선주 좋아지는 그런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얘는 단순하게 보시면 조선주, 조선기저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삼중의 혜택을 받고 가는, 그죠? 삼중 테마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들어갈 시점이 있었을까?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한번 보세요. 들어간다고 해도 거래량 자체가 이거 많네요.
주식수가 얘가 주식수가 정말 얼마 안 되네요, 그죠? 1258, 1000이니까 120만 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벌써 1500만 주. 그러니까 이게 미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죠? 이게 몇 주예요? 네, 거래량이 363, 36만 3천 주구나. 죄송해요, 제가 좀 잘못 봤어요. 잘못 보고. 보통 K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 15,000주 정도네요.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주식이지만. 그리고 유통 비율이 22%밖에 안 되는 주식이라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 수는 한 얼마나 되냐면 40만 주, 5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5,000주를 보고 거래량이 터졌네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터진 거래량 자체가 지금 한 36만 주 정도 됐는데 상당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유통 비율을 따지게 되면 한 25만 주 정도 됩니다. 25만 주, 30만 주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번 터지면서 상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테마를 잘 받고 있지만 그래도 조정은 한번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정이 없이 그냥 가면 될 거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사실 저기 조선 테마에 편입된 지 사실 얼마 안 되는 생각이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제가 좀 느릿느릿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자, 요거 코리아 서킷이에요. 코리아 서킷. 말만 들어도 다 좀 뭔가 있어 보이죠? 코리아 서킷이라는 회사고, 관련 반도체 관련해서 필수적인 검사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최근에 엄청 감소를 많이 했어요. 1290억 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를 봤는데 이게 참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매출액 자체는 1조 4천억으로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최근에 9천억대, 5천억대, 6천억대에서 1조를 훌쩍 뛰어넘은 지난 3년 동안 한 1조 3, 4천억씩을 계속 했는데 되게 이상하게도 최근 2년 동안 영업이익 감소하고 당기순이익 감소가 엄청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설비 투자가 2, 3년 동안 진행이 되게 많이 돼서 비용 부담들이 조금 늘었고 회계적인 처리 부분이나 아니면 약간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되게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200억이면 솔직히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회사가 그럼 되게 나쁜 회사냐 그랬더니 물론 이제 이런 회사가 자본금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금 자체는 크지 않아요. 매출이 1조 4천억인데 자본금 비율이 불과 한 137억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물론 자산은 되게 크죠. 자산은 거의 시가총액이 근데 시가총액도 3,600억이에요. 제가 볼 땐 이 회사는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설비 투자한 거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서 매출이 정상적으로 늘게 되면 얘는 뭐 충분히 좋은 회사라고 봐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반도체가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엎어져 있을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고 삼성전자하고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하고 잘 가면 이 회사도 잘 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장비나 소재 소부장 쪽의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법인이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걔네 그 유통망을 그 공급망을 전부 다 미국에서만 조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는 아마도 미국 현지 법인을 세우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회사의 어떤 수익 구조는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유보율은 한 2,700% 정도 되니까 2,700%면 27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의 유보율 자체도 원래 유보율이 3,000%가 넘었던 회사인데요. 최근에 무슨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비용 처리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몇백억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당기 순이익이 단기 순손실이 늘어나면서 회사 자본을 깎아먹는 자산을 깎아먹는 형태가 아니라 유보가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서 뭐라 그러죠? 버퍼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펴보시되 지금 뭐 단기적으로 되게 많이 튀었으니까 요 튀는 게 240 근처거나 아니면 종전에 왔던 사이클 근처로 가게 되면 사실은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2,000원에서 만원 사이 정도가 되면 나쁜 투자 결과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요 구간 정도가 되면, 지금은 갑자기 튀어서 16,000원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16,000원 선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들어간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주봉 보시게 되면 지금 사실상 바닥에서 조금 고개를 든 것에 불과해요. 241선도 갓 뚫었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을 가지고 제가 볼 때 10,000원 선까지 빠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재력은 있고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긴 한데, 지금 뭐 거래량이 최근에 오늘 발생한 걸 제외하고는 크게 거래량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코리아 서킷 네, 설명드렸고요. 맨 마지막으로 상상인증권 설명드릴게요. 상상인증권 일봉 보니까 제법 많이 올랐네 최근에.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봉을 봅시다. 주봉 봤더니 최근에 이 엄청난 컵 있죠, 컵. 네, 컵을 이제 탈출해서 핸들을 만드는 정도예요. 핸들을 만드는 정도. 물론 이제 최근에 이 증권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오르긴 올랐어요. 딱 100% 올랐네요. 100%못 뚫고, 예, 여기에 가상의 천장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예, 전고점들에 이렇게 슉슉슉슉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물량 해소를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 지금 되게 아프게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예, 기간 조정도 제법 받았고 가격 조정도 했고 하는 동안에 거래량은 없었죠. 그죠? 단기간에 최근에 상승하면서, 이게 언제냐면 예, 5월 말 6월 초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서 그 금융주 얘기 나오면서 다른 것들하고 비슷해요. 다른 주식들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얘는 바닥을 쳤다가 올라갔는데 상상인 그룹만의 좀 취약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권회사들은 날아갔지만 얘는 뭐예요? 원상 회복하면서 허덕허덕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얘 영업 손실이 한 500억 이상입니다. 모기업인 상상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순손실이 한 2천억대예요. 왜냐하면 PF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신뢰도 신용도 자체가 전체 그룹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진 상태. 그래서 회복을 회복 정도?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탄력받고 다들 날아갔는데 얘는 뭐예요? 워낙 박살이 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자력으로 회복하는 정도, 다른 타력으로 회복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도 좀 올랐지만 사실상 말씀드리면 이런 금융그룹의 한계상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솔직한 제 의견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은데 올랐어요. 분명히 올랐고, 금융 지난번에 6월 초 6월 중순에도 보시게 되면 어떤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다른 것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얘는 좀 시원찮아요. 왜? 그룹 자체도 시원치가 않고 얘도 지금 PF 때문에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마를 왜 타고 못 올라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원래 좀 안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딴 애들이 뭐 몇천억 1조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을 때 얘는 그냥 올려봐야 영업이익 해봐야 100억 간 넘고, 다른 애들은 1조가 넘어요. 물론 대형 회사고 중소형 회사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인수돼서 굴러다니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다른 증권사들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증권이나 이런 것처럼 바꿔서 주인이 바뀌어서 손바꿈이 일어났지만 그런 애들은 대형 증권사란 말이에요. 얘네들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회사들은 자산이 작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흡수할 만한 낼 만한 능력들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단기간 테마를 타고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거만큼 신호가 좋은 게 없잖아요. 사실 주봉을 딱 봤는데 이게 컵앤 핸들이야. 그럼 이제 바로 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펀더멘털 자체가 그런 어떤 상승을 받아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가겠어요. 왜? 얘는 지금 벌써 손실을 보고 있는데 PF가 더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오늘은
뭐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해드렸고 오늘은 뭐 딱히 이거 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없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테마에 포함된 주요 종목들 중에서도 똘똘하게 요거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라고 제 마음을 움직이는 종목들도 별로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예. 예,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내일 다시 뵙도록 하고요.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좀 해주십시오. 예,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